안녕하세요, 김줄수예요. 여기저기 밤송이가 떨어지는 게 완연히 가을이 됐습니다. 이거 저번에 크록스 신고 잘못 밟았다가 한 달을 고생했어요. 이건 또 뭐야? 지난번 영상에서 물이 갑자기 빠져버린 밤연못을 보여드렸죠. 저기 건너편에 돌이 젖은 걸 보면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육안으로도 보입니다. 대략 한 20cm 정도 갑자기 물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영상과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저는 졸지에 양치기 소년이 됐습니다. 제가 양을 치는 건 맞는데 다른 의미의 양치기 소년이에요. 이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억울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영상으로부터 3일이 지난 지금까지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영상을 올렸던 다음날의 모습입니다. 앞에서 낙엽을 치우고 있어가지고 엄청 시끄럽네요. 자, 각설하고 다음날의 연못의 모습은 이런데요. 하루 사이에 낙엽이 정말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. 전날과 또 확 다르죠? 이렇게 매일매일 달라지는 연못의 모습이 연못을 운영하는 재미라고 하면 재미인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. 일단 지난번 영상에 많은 분들이 습지연못을 가동했으니 물이 골로 빠져서 당연히 물이 빠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. 당연한 말이지만 습지연못에서 물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메인 연못의 수위가 변하지 않습니다. 물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? 백탁이 더 심해졌는데요. 오히려 습지연못을 가동하기 전보다 백탁이 더 심해졌는데 이는 연못에 있는 박테리아에 변화가 생겼다는 뜻입니다. 물속에 있는 박테리아들은 물의 온도나 영양분에 의해서 번성을 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습지연못을 갑자기 가동했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그 때문에 물이 이렇게 뿌얘졌다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자, 다시 수위 관련한 이야기로 돌아가면 수심이 더 이상 바뀌질 않는 건 습지 연못으로 들어가고 메인 연못으로 나오는 물의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메인 연못의 수위는 더 이상 바뀌질 않는 건데요. 이게 제가 말투가 이래서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큰일입니다. 오죽했으면 촬영하고 있는데 동네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근데 백탁이 좀 심한데 물고기들 엄청 예쁘네요. 근데 비단잉어들은 왜 이렇게 뚱뚱해지지? 이거 물이 점점 푹 줄길래 아니 물을 뺐나 그랬지. 아침에 운동을 여기 나와서 하는데 네. 물이 푹 줄은 것 같아. 그니까요. 한 이틀 동안 쫙 빠져가지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. 연못의 바로 앞에 사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걱정을 표할 정도면 어그로가 아니었다는 거 아시겠죠? 어쨌거나 연못은 습지 연못을 계속 가동한 채로 어떻게 될지 보기로 했습니다. 어휴, 작살나겠네 찔리면? 이건 지하수에서 물 나오게 하는 건데 연못에 물을 안 틀어둔 지 한참 돼가지고 장미가 막 어마어마하게 자랐더라고요. 참고로 메인 연못은 연못을 만든 초창기 이후에는 물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았습니다. 습지 연못을 가동시키고 나서 정말 갑자기 물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. 자,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밤나무 연못의 건너편에서는 깨를 수확하고 계시네요. 시골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광경. 사실 전날에 물을 마을 분이 꺼주셔가지고 물이 얼마나 찼는지 그리고 또 빠졌는지 알지 못합니다. 근데 송사리들 여전히 잘 있는데요. 마리수를 하나하나 셀 순 없지만 특이한 녀석 2마리를 제가 넣었었죠.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안 계셨는데 정답은 바로 퍼플 블루 오로라 라메. 이 녀석들은 2마리에 8만원이나 하는 정말 귀한 녀석들인데요. 보통 연못에는 똑같은 종류의 물고기를 한 번에 많이 넣기 때문에 일일이 개체수를 세서 개체들을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고 저렇게 몸이 좀 특이한 녀석들을 기준으로 해당 종의 개체들이 잘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알기가 쉽습니다. 어쨌거나 송사리들이 잘 있는 건 확인했고
오늘은 물을 여기까지 채웠고 제가 끄고 갈 거예요. 저기 덜 위에 밤 하나 떨어져 있는 게 기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. 내일 와서 보면 얼마나 빠졌는지 알 수 있어요. 습지 연못은 여전히 무럭무럭 가동 중. 자, 그렇게 다음날 또 왔습니다. 산에는 지금 단풍이 들고 있네요.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연못을 확인하러 가는데 물이 더 빠졌네. 저기 제가 어제 기준점으로 잡았던 밤이 보이죠? 대략 한 20cm 정도 빠졌습니다. 여기. 하하. 가동한 지 4일차에도 물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밤나무 연못. 이유는 뭘까요? 일단 물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해볼까요? 근데 쟤는 뭐야? 남의 신성한 카메라에서 지금 뭘 하는... 연못 속의 모습은 짜자잔 이렇습니다. 와, 송사리들 자리를 좀 잡았는지 표면에서만 놀다가 아래로 좀 내려왔어요. 그래서 그런지 되게 예쁩니다. 물 위쪽에서 놀 때랑 또 느낌이 다르죠? 이야, 엄청 예쁘네. 어우, 낙엽이 곳에 많이 떨어졌네요. 근데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데 오늘따라 금붕어나 비단잉어들은 보이질 않고 송사리만 보입니다. 송사리 넣기를 잘한 듯. 쉬고 있던 금붕어가 하나 지나갑니다. 저 뒤에도 한 마리 올라가고, 아까 그 녀석, 저기 뒤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펌프가 보이고요. 그러면 도대체 연못물은 왜 빠지는 걸까요? 현재로서 가장 크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요 녀석입니다. 밤나무 연못은 폭포처럼 물이 돌을 타고 저렇게 굴러가도록 구성을 해놓았는데 이 과정에서 물이 많이 튀면서 증발량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, 그리고 또 습지 연못 자체에 물이 차면서 연못의 표면적이 늘어나고 증발량이 그만큼 더 많아진 것, 최대한 좋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돌이나 자갈이 물을 흡수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한국의 돌들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그렇게 크지 않고 시간도 어느 정도 흘러서 흡수가 될 거면 이미 다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습지 연못에 누수가 생긴 게 아니라면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. 땅을 파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참 답답하네요. 근데 이런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제 영상을 보고 분명히 따라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입니다. 자, 다음 영상은 연못에 넣을 가재 잡으러 근처의 계곡으로 출동했습니다. 과연 이 멋진 계곡에는 가재가 얼마나 나올까요? 감사합니다. 김지루스였어요. 뿅. 현재 줄스클럽에서는 홍천산 감홍 사과를 공동구매 중입니다. 여태 공구한 사과 중에 제일 맛있어요. 포장된 박스 또한 줄스클럽에서 제작한 특별한 선물 세트에 나갑니다. 감사합니다.